전 시간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그치? 어렵게 말하자면은 뭘 배웠다고?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순열의 정의를 말한다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단 r개를 뽑아. 그래서 그 r개를 갖고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의미는 일렬이라는 거에 주목하지 말고요.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 반장, 부반장, 회장, 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별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순열이라 한다라고 했고요. 그걸 기호로 NPR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NPR을 원래는 이제 뭐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해서 N 빼기 R 더하기 1까지의 고 또는 팩토리얼로 정리해서 N 빼기 R 팩분의 N 팩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풀 때는 보통 N에서부터 몇 개를 적는다고? R개를 1씩 빼면서 적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7P3 이래 버리면 7부터 3개 적는 거. 7, 6, 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이거고요. 또한 더 실제적으로는 이 퍼뮤테이션 기호 잘 안 써요. 그냥 곱하기로 써요, 보통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곱하기로 쓰니까 여러분도 그냥 예전에 배웠던 그 반장, 부반장 뽑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다를 건 없고요. 단지 그냥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 계산법을 알아두자. 그렇지? n부터 이렇게 1까지의 곱. 참고로 0팩은 1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죠? 예. 그러면 문제를 일단 쭉 풀 거야. 문제는 대부분 다 중학교 때 봤던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257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지금 방금 얘기한 요 두 개 정의를 좀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문제죠. 1번 보시면 뭐 MP3이랑 5 곱하기 MP가 같대요. 이걸 만족하려면 n이 얼마인가? 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나오면 보통 n에서부터 3개 그러면 n 빼기 1, n 빼기 2인 거 이해가죠. 3개. 그렇죠? 그다음에 MP는 n부터 2개.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여기에 5를 곱한 거랑 같다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인데 실제로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뭐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안 풀어요. 보통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은 약분을 한다는 거거든. 좌변에도 n 곱하기 n 빼기 1이 있잖아. 이렇게 n 빼기 1. 얘도 n 곱하기 n 빼기 1. 그렇지? 약분을 해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보다시피 n 빼기 2가 5구나만 남으니까 n은 7이네. 보통은 이렇게 풀죠. 3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보통 이렇게 풉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 n이 NPR 쓰면 보통 n이 r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11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10개가 있으면 10개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MP3, MP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n이 3 이상이란 얘기예요. 벌써 그렇죠? 이해가죠? MP3, n이 3 이상, MP2, n이 2 이상. 그러니까 이미 3 이상인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양수잖아, 양수. 그렇지? n 곱하기 n 빼기는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이 양변을 약분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가죠? 3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냥 약분해서 풉니다. 그 다음 2번 MP2랑 4MP를 더한 값이
28이랑 같대요. MP2, n부터 2개, 그럼 n 곱하기 n 빼기 1 더하기 4 곱하기 MP1, n부터 1개. 이해가죠? 는 28. 요건 2차 방정식이네. 전개에서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니까 4이니까 3n 되겠죠? 이항하면 빼기 28은 0. 7, 4 뿔마니까 n값은 마이너스 7 아니면 4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기본 범위 n은 2 이상이겠죠? 그쵸? n은 2 이상이니까 이걸 버리고 얘만 정답이다. 아유, 드디어 다 왔어요. 다는 아니지. 한 명 안 왔으니까. 몇 분이야 지금? 16분. 아, 너 16분 더 남아서 하고 갈래?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대체? 3번은 n-1 p 2 더하기 n 플러스 1 p2가 60이래요. 왼쪽에 있는 거는 n 빼기 1부터 2개. 이게 음수가 나오면 잘 못 찾던데 숫자가 하나씩 줄어든다니까요. n 빼기 1이라면 n 빼기 2잖아요. 그렇죠? 얘는 n 플러스 1부터 2개니까 n 플러스 1 다음은 n이고. 이해가죠? 앞에 거 전개하면 n제곱 빼기 3n 더하기 2. 뒤에 거는 n제곱 더하기 n. 이항한다고 치고 2n제곱에 1차항이 요거 2개네. 마이너스 2n. 상수항 요거 2개네. 마이너스 60은 0. n제곱 빼기 n 빼기 30은 0. 6, 5 맞불이니까 n값은 6 또는 마이너스 5일 텐데 음수는 아니겠죠? 당연히. 얘가 2 이상 돼야 돼요. 그렇죠? n은 3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만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는 간단한 그냥 퍼뮤테이션 정의.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거 푸는 동안 이런 팩토리얼 이런 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팩토리얼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몇 개 적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만 고쳤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호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내용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반장 부반장 뽑는 개념과 똑같고 기호만 하나 추가됐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우의 수 문제들 다 본 것들이야. 258페이지에 있는 2번 보시면 어때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 해본 적 있죠? 그쵸? 뭐 여기는 특별한 게 없잖아. 어떤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뭐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등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죠. 그쵸? 따라서 몇 가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5팩토리얼 계산을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오는 학생, 두 번째 오는 학생 이런 거 계산하는 거니까. 이해 가죠? 총 120까지. 2번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이거는 그냥 우리 맨 처음에 그 순열 정의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죠. 서로 다른 7개 중 몇 n개를 뽑아 뭐 일렬로 세운다.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호로 쓰면 바로 이게 7피사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7명 중에 4을 뽑아서 그들을 일렬로 세운다. 이해가죠? 계산은 7부터 4개 적겠다 이거죠. 이게 얼마예요? 6, 5, 30, 7, 4, 28면 얼마야? 얼마야? 820? 840이구나. 83 비싸니까 그치? 계산은 생략. 3번은 어때? 10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씩 선출하는 경우의 수. 뭐 그냥 전형적인 거잖아. 이런 거를 굳이 이거 10p3이구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회장 뽑는 방법, 부회장 뽑는 방법, 총무 뽑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720까지. 이해 가죠?
오른쪽에 있는 259페이지 3번 문제. 요게 좀 중요해. 뭐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문제는 여학생이 3명, 남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건데요. 1번, 여학생 셋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여학생 모두 이웃. 이거는 풀어본 적 있죠? 뭐 한다고 배웠어? 이웃하는 거는. 이웃하는 애들을 그냥 한 사람 취급, 그치? 한 사람 취급해서 일단 세우고 난 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 지들끼리 바뀌는 경우죠. 지들끼리. 자리 바꿈. 이렇게 쓸까? 이게 뭔 말인지는 뭐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한 사람, 얘네들 그냥 큰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은 얘 한 사람과 남자 4사람 총 5사람이네. 그래서 5사람을 일로 세운다면 이게 바로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여학생 3명끼리 내가 먼저 쓸 거야. 뭐 넌 두 번째 서 이렇게 1, 2, 3끼리 서로 바꾸는 방법이 3팩토리얼. 그렇죠? 얼마야? 120 곱하기 6이니까 720 나오겠네요. 그렇죠? 까지는 뭐 이미 중학교 때 해봤던 거라서 틀릴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뭐예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경우의 수는 남녀 성별을 무시하고 그냥 7명을 일례로 세우는 거 7팩토리얼이에요. 7팩. 여기서 방금 구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번에서 구한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왜 안 돼? 왜 안 돼? 반응이 없군요. 이게 왜냐면은 여학생 2명만 이웃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가요? 여학생이 2명만 이웃하는 것도 빼야 되지 않아? 문제에서? 여학생은 모두 이웃하면 안 돼. 3명 중에 어느 누구도.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두 명만 이웃하는 경우를 남겨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할 거면 어떻게 해? 여기서 여학생이 2명만 이웃하는 경우도 같이 빼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요? 그래야 둘이 같아져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된다고. 둘이. 이해 가냐고. 그러니까 여학생이 2명밖에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치?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해가? 여학생이 2명밖에 없으면은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2개밖에 없어. 근데 여학생이 지금 3명이란 말이야. 그치? 3명이기 때문에 생각해봐. 셋 다 이웃한다? 둘만 이웃한다? 셋 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치?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뺄 게 아니라 이것도 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세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쵸? 2명만 이웃한다. 이거 세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아예 새롭게 가져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문제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일단 남학생을 먼저 세워요. 남학생을 세운 뒤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이런 순서로 하면은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이웃하지 않게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학생이 총 4명이죠. 일단 4명을 세워. 이건 4팩토리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학생 A라는 남학생, B라는 남학생, C라는 남학생, D라는 남학생 이렇게 일렬로 쓴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사이는 여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이에 앞과 뒤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여기 사이에 앞과 뒤도 포함해요. 앞, 뒤 포함.
내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자리에 여학생을 넣는다 이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학생들끼리는 다 이웃할 수 없잖아. 그치? 이해 가지? 그러니까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군데? 이제 5군데고요. 이 5군데에 여학생 3명을 한 명씩 한 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이게 몇 가지일까 할 때 이제 이걸 5P3이라고 쓰거든 보통. 근데 갑자기 또 5P3이 또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 이해가니? 5자리 중에 3개를 뽑아서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면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잘 안 와닿는다고요. 안 와닿는다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억지로 쓰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은 편하게 하세요. 여학생이 3명이 있어. 뭐 1, 2, 3이라고 할까 편의상? 그럼 1번 여학생한테 너 어디에 가서 들어갈래? 원하는 데 하나 골라. 그러니까 1번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아닌가요? 어딘가에 갔다면은 그 다음에 2번은 남은 4자리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2번이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 또 하나 들어갔으면 이제 3번은 또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3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정답은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이 일단 4팩토리얼 24가지. 여기에 여학생을 사이와 앞뒤에 껴넣는 방법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2, 3, 60인가요? 1400, 644? 40? 맞아요, 계산. 산수가 안 되는. 맞죠? 네,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 지금부터 할 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거이 별 4개짜리.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스킬. 이해 갔죠?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와 앞뒤에 여학생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건 몇 가지게? 2명만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셀 것 같아? 지금 다 구했잖아. 뭘?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이 1440가지라며. 는. 전체는 몇 가지야? 7명을 세운다. 7팩토리얼. 그치? 7팩토리 얼마야? 몰라. 빼기.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 아까 1번에서 구했잖아. 720가지.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요 계산을 이용하면 여기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여학생 2명만 이웃하는 경우. 네,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로 세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3명 이상일 때 2명까지는 상관없어. 2명까지는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웃하지 않거든. 근데 3명부터가 이게 문제가 돼요. 3명부터는 전체에서 뺐다가는 욕이 남기 때문에 이런 스킬을 써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 가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 없어요. 고등 과정에만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가? 애들이 다들 이렇게 약간 살짝 다운돼 있는데 즐겨. 겨울방학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축하해요. 축하해? 어떡해.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네. 여러분도 아마 좀 지겨울 것 같은데. 4번 문제. 천재? 천재 출판사라 천재야? 천재라는 이 철자 7개는 어떤 철자도 중복되지 않죠? 이해 가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철자가 중복되지 않는 것 같구만 하는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가면은 이제 중복된 철자들 뭐 석세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합니다. 지금은 7개 철자가 다 중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이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하나의 단어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럴 때 1번. C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지금 얘처럼. 그럼 사실은 얘네들은 그 자리를 이미 고정시킨 거잖아요. 확정. 그쵸? 맨 앞자리엔 C, 맨 마지막 자리는 E라고 고정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5글자 배열이 좀 그러네. 5개. 이 5개의 배열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치? 뭘로? HUNJA로. 이해 가죠? 요렇게 쓰는 게 몇 개나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5개의 철자를 5군데 넣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고정이니까. 정답은 몇 가지 하면 5팩토리얼. 120가지입니다. 이해 가죠? 2번. C와 J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라는 건데, 그러니까 C와 J 사이에 땡땡땡 이런 식으로 세 글자가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 거냐면은 얘네끼리 이웃한다처럼 풀 거예요. 마치 이게 한 몸뚱이로 요렇게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풀겠다는 거죠. 이웃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문제에서 C와 J 사이에 세 개의 철자라고 해가지고 요것만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J 땡땡땡 C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요걸 또 놓쳐서 또 빼먹어도 틀리죠. 문제에서 분명히 C와 J 사이에 세 글자라고 했지 순서가 CJ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와 J 사이에 세 글자가 있다는 얘기는 저 JC 순서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문자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총 몇 개라고? C와 J 사이 세 개니까 두 개 남았네 철자가. 그치?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마치 이렇게 세 개의 철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3팩토리알. 물론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지. 여기에 들어갈 세 개의 철자를 고르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 C와 J는 이미 썼다고 치고요. 남은 게 다섯 개의 철자잖아 지금. 그치? H, N, A. 그럼 다섯 개 중에 누군가가 여기 오겠네. 맨 처음 자리에. 5가지. 그 다음 여기도 누군가가 오겠지? 4가지.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이걸 억지로 5P3이라고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해가죠?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이용해서 일단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채우는 겁니다. 이 세 개, 나머지 5개 중에.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문자로 보고서 남은 두 문자와 함께 다시 뭐 하는 경우? 이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나서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지롱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가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이해가요? 써줄까요? 하나씩 다시?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이게 힘든 게 풀이가 되게 짧거든요. 그쵸? 이게 보면은 막 블라블라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 풀이는 이거 한 줄이야. 그렇잖아.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쓴 거 보면 이거 한 줄이거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힘들어지니까 한 줄로 써놓고 나서 여기까지는 뭐 한 거라고 꼭 표시해두고 설명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뭐 한 거라고요 지금? C와 J 사이에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C 다음에 바로 올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 요 세 칸을 채우는 경우를 센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응? 그러니까 5개 C와 J 말고 남은 5개 철자 중에 여기에 누구 쓸 거야? H, N, A 중에 뭐 쓸 건데? 5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치? 여긴 4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 C 땡땡땡 J를 채웠다고 쳐서 이건 일단 바꾸면 안 되잖아 일단. 이거 바꾸면은 C와 J 사이에 3개가 아니라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어서 CJ는 일단 맨 끝에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 2개, 3개.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었어. 이해가죠? 다시 C 땡땡땡 J를 한 문자처럼 보고 한 문자 취급을 해서 남은 철자와 함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걸 한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 곱하기는 왜 했다고요? C 땡땡땡 J만 있는 게 아니라 J 땡땡땡 C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지금처럼 계산할 테니까 그런 게 똑같은 게 두 번 나온다라는 취지에서 곱하기 2. 이해 갔어? 얼마냐 계산하면 5, 4, 3이 62죠? 6이죠? 12. 720까지. 이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은 식은 한 줄밖에 안 나오고 막 2줄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물론 어려운 문제 가면은 막 식 자체가 막 10줄도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유형, 기본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풀이가 한두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신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뭐 답안지에 있는 거를 혹시 뭐 참고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여기까지 뭐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거고를 잘 이렇게 표시해 놔야, 표현해 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 가죠? 뭔 말인지? 예. 아유, 이렇게 조용해. 얘들이 평소에 이렇게 조용한 애들이 아닌데, 그치?
그냥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핸드폰을 뺏어서 그나마 이 모양이지 핸드폰 안 뺏어 봤어 봐요. 몰폰하고 야구 중계 보고 그지? 어이 뒤에 분 야구 중계 보고 그지? 내가 몰랐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알았는데 귀찮아서 안 건드린 거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 아 괜히 건드렸다가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아예 건들지 말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적어도 한쪽 끝엔 여학생. 이렇게 세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적어도가 다른 말로 뭐라고? 적어도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최소한이란 뜻도 될 거고, 그치? 제일 좋은 표현은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한쪽 이상에는 여학생 배치. 그러니까 한쪽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여학생 한 명만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한 명 이상이니까 양쪽 다 여학생. 뭔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여로 시작해서 땡땡땡땡땡 남으로 끝나던가 남으로 시작해서 땡땡땡땡땡 여로 끝나는 게 한쪽 끝에는 여학생 있는 경우고 여로 시작해서 땡땡땡땡땡 여로 끝나는 건 한 명보다 큰 거잖아. 그치? 이건 여학생이 한 명인 경우, 여학생이 2명인 경우. 이걸 싸잡아서 말할 때 한 명 이상이라 부르는 거잖아. 그치? 한 명 이상. 그걸 우리가 적어도 한쪽 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뭐랄까 첫 번째 뭐 여학생이 한 명인 경우, 두 번째 여학생이 2명인 경우, 뭐 세 번째 여학생이 뭐 3명인 경우 이렇게 뭔가를 셀 때 여러 개를 세야 될 일이 있을 때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죠. 적어도. 왜냐면 이상이랑 같은 뜻이니까. 이거를 다 하나씩 세는 건 좀 귀찮다 싶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였죠? 바로 나머지를 세는 거죠. 내가 세야 될 건 이 3가지지만 오히려 얘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을 세는 게 더 편할 거야. 왜? 나머지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거죠. 이해 가죠? 둘, 셋, 넷, 5개.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 나머지 상황을 빼서 이 3개의 상황을 한 번에 세자라는 방식. 그래서 뭐라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나머지를 대신 세는 방법을 표현을 하죠, 보통. 이해 가죠? 이것도 해본 적 있을 거야.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보다시피 문제들이 어서 본 듯하다.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뭔가 본 듯한 문제가 많죠.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이제 중학교 내용과 많이 겹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남자가 4명이잖아, 지금. 그치? 넷 중에 여기 맨 첫 자리에 설 남자 거수. 그게 일단 4가지겠죠. 이해 가죠? 그럼 반대로 맨 마지막에 설 남자 거수. 그럼 또 나머지 셋 중에 한 명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이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남자가 섰으니 이제 남은 5명이 자 이제 니들 마음대로 서라 여기. 오팩토리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야? 10이고 이게 120이면 1440이네? 이것만 1440개야. 전체는 몇 가지고? 성별 구별 없이 7명의 일렬로 선다 하잖아. 그치? 7팩토리얼이고. 따라서 7팩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1440. 참고로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거 계산하시 오잖아 지금. 그치? 이거 혹시 인수분해할 수 있겠니? 니들? 좀 에반가? 요거 12죠? 이거 2 곱하기 6인 건 이해 가요? 10이잖아. 그럼 6 곱하기 5팩이 뭔지 알겠어? 6 곱하기 5팩이 6팩 아니야. 이해가? 6 곱하기 5팩이 6팩 아니야? 뭐라고? 아니 지금 7팩에서 12 곱하기 5팩 빼는 건 알겠죠? 그쵸? 이거인 건 알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6이 하나 숨어 있잖아요. 곱하기 6이. 2 곱하기 6 아니냐고 이렇게. 이게 6팩토리얼 아니야? 6에다가 5, 4, 3, 2를 곱하는 건데? 그치? 이게 6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7팩 빼기 2 곱하기 6팩이거든?
이해 가니? 간단히 하면 이거를 둘 다 6팩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공통인수 묶기처럼. 그 여기는 곱하기 7 하나 남고요. 여긴 빼기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5 곱하기 6팩인 거죠. 정답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객관식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인데 보기가 뭐 1번 뭐 1500개, 2번 2000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해가 가요? 졸려요? 이해가 갔냐고. 이게 정답인 건 이해가 갔어? 전체에서 남남 서는 경우를 빼자?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계산하면은 뭐 나오겠죠. 얼마야? 답이. 3,600개래. 그치? 나온대 이렇게 3,600개. 이게 얼마야? 720 아니야. 여기다 5 곱하면 얼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5 곱하기 600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내가 어떤 스킬 썼는지 두 가지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n에다가 n 빼기 1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게 n 팩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런 것처럼 6에다가 5팩 곱하니까 6팩 아니냐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여기 둘 다 6팩, 6팩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6팩이라는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는다고요. 이 두 가지 스킬을 써가지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해 두셔야 됩니다. 재밌죠? 그럴 리가요? 아니야. 계속 재밌다고 계속 가스라이팅 해야지. 재밌죠? 나머지 공부하면 재밌으려나? 재밌죠? 네. 벽에 붙어있는 애들은 그냥 그냥 스파이더맨이요? 벽에 붙어가지고 그냥 나른하죠? 따뜻하니까. 두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오늘 진도 오늘이랑 다음 주 화요일날 열심히 해놔야 돼. 그래야 니들 토화를 쉬고 다시 오지. 안 그래? 설날 특집으로 숙제를 만땅 내줘야겠죠? 이제 개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6번도 비슷한 거 본 적 있을 거야. 0, 1, 2, 3, 4 이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부터 4개의 서로 다른 글자를 고를 거고요. 그걸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1번 4자리 자연수는 몇 개인가? 그리고 2번은 짝수는 몇 개인가? 자, 되게 추억 돋죠? 지금 그치? 확실히? 이것도 중학교 때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핵심이 뭐였어? 0이 있으니 천의 자리에는 0이 못 온다. 그치? 그러니까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넷 중에 하나잖아요. 4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요? 그치? 이거 하나를 뺐지만 얘가 하나 다시 추가됐기 때문에 100자리부터는 0이 가능하니까 4개로 다시 부활해줘. 4가지. 10의 자리 3가지. 1의 자리 2가지입니다. 그쵸? 그럼 정답이 이거야.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아마 답지에 이렇게 써있지 않을까? 그렇죠. 답지에는요. 이게 4 곱하기 4p 3 이렇게 써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근데 억지로 이렇게 쓸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억지로 p를 동원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을 그냥 쓰세요, 계속. 순열까지는 기호에 얽매이지 마세요. 순열을 할 때까지는 그냥 어차피 곱하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냥 천의 자리에는 0이 못 와. 그래서 0을 제외한 4가지. 하지만 하나를 썼으면 다시 부활했으니까 다시 4개로 부활. 그래서 111은 그냥 4, 3, 2. 짝수도 알고 있죠, 다들? 짝수 같은 거는 그냥 하자. 짝수는 원래 그 1의 자리를 먼저 세팅하고 푸는 거죠? 제 잠이 지금? 다 했어? 나머지 공부할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너무 시키가 뒤에서 갈구는 친구가 없으니까 잠이 오나 봐요. 응? 아이. 짝수는 보통 1의 자리를 먼저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0으로 끝나는 경우, 2로 끝나는 경우, 4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 이런 게 몇 개인가로 본다면 이미 0은 썼어요. 어차피 맨 앞에는 0도 못 오고
0은 날아갔기 때문에 남은 숫자 하나, 둘, 셋, 4개로 하나, 둘, 셋 칸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경우는 몇 가지 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p3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죠? 근데 이제 끝자리가 2나 4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2도 썼지만 2부터 해볼게요. 2를 썼지만 맨 첫 자리, 첫째 자리엔 0도 못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3가지. 그리고 나서 하나를 쓰고 나면 어떻다? 2 썼고 하나 썼으니까 3개의 숫자 남았잖아. 3개의 숫자를 요 두 칸에 채우는 거죠.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해 갔나요? 얘도 똑같겠죠. 그러면 4도.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곱하기로 쓰라 이거죠. 내 말은. 억지로 이걸 뭐 이건 4p3이고 요건 3p이고 요것도 3p예요. 이러지 말고 그냥 곱하기로 쓰세요. 이렇게.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다. 6, 4, 24, 9, 28, 9, 28. 60개인가 봐. 이해 가요? 예. 한 문제 남았어. 하지 말까요? 예. 한 문제만 하고 오늘 이만큼만 진도 나가면 오늘 결석한 친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쵸? 내가 결석을 했는데 아유 진도 요거밖에 안 나가다니 안 되겠다. 더 나가달라. 그렇지? 조합을 끝내달라. 그럴 리가 없어요. 숙제 검사 숙제를 내가 왕창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응? 그래가지고 많이 해줘야 쉬는 학생도 보람이 있잖아. 영상 볼만 난다. 3시간 풀 영상이구나. 오늘 진짜 신나게 보자. 그래 안 그래? 아휴 우울해. 5개의 철자 A, B, D, E까지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A, B, C, D부터 E, D, C, B, A까지 배열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1번 B, D, E, A, C 가 몇 번째 등장하는 철자인가요? 2번 85번째 등장하는 철자는 무엇인가요? 를 찾는 사전식 배열법 문제도 사실은 원래 중2 때 다 하고 오지 않나? 뭐 여기서 어쨌든 정식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중2 때 한 번씩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식 배열법은 당연히 A부터 쓰는 거잖아요. 아까 봤듯이 A, B, C, D부터. 그러니까 A, B, C, D가 첫 번째, first 글자예요. 그쵸? 뭐 세컨드 글자 혹시 뭔지 알겠어요? 이 앞에 A, B, C 세 개는 그대로 쓰고 D, E를 ED로 쓴 거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은 요게 언젠가 나온다 이거죠. 그쵸? 요게 언젠가 나올 텐데 요게 몇 번째 글자냐고. 이거 어떻게 푸니 보통? 보통 이렇게 풀죠. A 땡땡땡땡이 모두 몇 개 있을까? A 땡땡땡. 그러니까 첫 글자가 A인 뭐 실제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첫 글자가 A로 시작하는 것들은 나머지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나오겠죠. 몇 가지? 4팩토리얼 몇 가지? 24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철자 아마 A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철자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 가나요? A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철자가 아마 24번째일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24개가 있으니까 A가 총. 이해 가죠? 따라서 이제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는 아마 25번째 글자일 겁니다.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누적 개수를 세는 거거든. 다시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다고 총 24개 있어. 그치? 그걸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B로 시작하는 게 나올 텐데 그럼 B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겠어? 나머지 세 칸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3, 2, 1 이런 식으로. 그치? 3팩토리얼 6개. 이해 가요? 그럼 B 다음에 BC겠죠? BC로 시작하는 철자가 몇 개 있겠어? 마찬가지로 또 3팩토리얼 6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적 총 몇 개야? 24개, 6개, 6개면 총 몇 개야? 36개지?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 요걸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철자가 36번째 철자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BD래매 제. 그럼 BD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 야, 3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노가다 해줄게. BD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는 아마 A, C일 거예요. 이해 가요? 이게 몇 번째 철자라는 거야. 36개가 지난 그 다음이니까 이게 37번째죠. 37번째. 이해 갔어요?
그럼 B로 시작하는 그 다음 철자는 뭐야? A 냅두고 뒤에 거 두 개를 바꾼 EC. 이게 38번째.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슬로우 걸린 거야. 얘가 여기까지는 파박 한 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라고. 그럼 나온다니까. B, D로 시작하는 그 다음은 이제 A로 시작하는 건 다 썼어요. C로 시작하는 A, E, C로 시작하는 E, A겠죠. 그쵸? 이게 39번째, 40번째입니다. 이해 가죠? 그 다음 이제 B, D로 시작하는 그리고 E로 시작하는 첫 글자가 A, C 아니겠어? 이게 몇 번째 보다시피 41번째입니다. 그래서 B, D, E, A, C는 41번째예요. 이렇게 세겠다 이거죠. 이해 가지? 그러니까 누적으로 A로 시작하는 거 총 몇 개, B로 시작하는 거 총 몇 개 이렇게 한 번에 훅훅 세다가 이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세다가 B, D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BA로 시작한 거 몇 개, BC로 시작하는 거 몇 개 해서 총 개수를 센 뒤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보통 한 3개쯤부터는 천천히 하면 나오거든. 어차피 이거 3개짜리 배열해봤자 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쓰다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세면은 틀리지 않을 테니까 좀 맞춰주시고요. 알겠죠? 요걸 반대로 그럼 85번째는 뭐가 나오는데? 이거 한두 번만 연습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거 잘 맞춰. 안 틀려. 이렇게 노가다를 천천히 하는 걸 하다 보면은 안 틀린다고. 85번째야. 그럼 저것도 비슷하게 A로 시작하는 땡땡땡땡이 24개 있다며. 4, 3, 2, 1. 그치? 24개. B로 시작하는 땡땡땡땡도 24개겠지. C로 시작하는 땡땡땡땡도 24개겠네. 여기까지 누적 72개예요. 그쵸? 거의 다 왔어요. 85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아마 정답은 D로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D 땡땡땡도 24개이기 때문에 합치면 총 96개거든. 넘어가거든. 개수가. 그래서 일단 멈추고요. D로 시작하는 거에서 이제 D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요게 3개 있죠. 6개 있죠. 3칸이니까 3, 2, 1. 이해가? 여기 78개네. DB로 시작하는 것도 6개 있겠죠. 몇 개야 이게? 84? 다 왔네. 85인데 여기까지가 84개면은 이 다음 글자가 85번째 글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85번째 글자는 뭐다? D, C로 시작하는 첫 글자. 남은 글자가 A, B, E야? 그러면 A, B 순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85번째 글자라는 거죠. D, C, A, B. D, C, 아베. 이렇게 해서 경어의 수와 수녀를 후다닥 끝냈습니다.